안녕하세요. 교정하는 쪼롱TV의 신철웅입니다. 오늘은 교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발치 교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교정을 하려면 치아를 빼야 된다? 그게 하나도 아니고 2개 혹은 4개씩이나. 교정하는 것도 고민인데 생리를 뽑고 교정을 해야 한다니 시작도 전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교정하는 모든 분들이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정을 하는 목적이나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치아를 빼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발치를 하고 어떤 치아를 빼서 어떻게 교정이 되는지 발치 교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하게 될까요? 자, 치아를 빼서 교정하시는 분들은 그럼 멀쩡한 치아를 왜 빼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그것은 바로 치아를 뺐을 때 생긴 그 공간을 교정치료 과정에서 이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아를 빼게 되면 빼고 난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이 빈 공간은 교정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덧니가 있거나 치아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바르게 배열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입이 나왔다면 이 빈 공간만큼 앞니를 뒤로 넣어줘서 돌출된 입을 뒤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혹은 윗니와 아랫니 사이의 부정교합 관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랫니에 비해서 윗니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윗니에 비해 아랫니가 나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해당하겠죠. 그러면 앞서 말한 이 경우들에 있어서 다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치아, 작은 어금니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치아를 빼게 되거든요. 이 치아 하나 크기가 평균적으로 한 7.5mm 정도 나오는데요. 양쪽으로 빼게 되면 한 15mm 정도가 나오게 되죠. 보통 좌우 양쪽으로 빼거든요. 비대칭이 심하거나 한쪽만 특이하게 굉장히 많이 틀어진 그런 일부 경우가 아니라면요. 치아를 좌우 중에 한쪽만 빼게 되면 빈 공간이 한쪽에만 생기니까 치아 중심선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러겠죠. 아무튼 이 15mm 정도 되는 이 공간을 적절히 사용해야만 우리가 교정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에 치아를 빼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틀어진 게 얼마 되지도 않고 입이 나온 것도 아닌데 또 떼고 이를 뽑자고 하진 않겠죠. 저를 포함한 모든 교정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치아를 빼지 않고 교정하는 계획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방법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도저히 치아를 배열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방법이 없을 때 치아를 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만약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한다면 과연 어떤 치아를 빼게 되나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바로 송곳니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보통 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왜 다른 치아 말고 이 작은 어금니를 빼는 걸까요? 우리 치아는 앞니 2개, 송곳니,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로 나뉘는데요. 그 뒤에 있는 게 살앞니죠. 여기서 앞니는 당연히 보이는 부분이니까 신비적으로 빼면 안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면을 이렇게 끊어 먹는다든지 또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송곳니는 일단 뿌리가 가장 길고 튼튼합니다.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보통 남아있는 치아가 거의 송곳니예요. 그래서 뭐 틀니를 하더라도 송곳니에다 걸어서 많이 쓰거든요. 그 외에도 턱을 이제 좌우로 갈 때 이렇게 송곳니가 압력을 받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어금니.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씹고 갈고 하는 역할이 한 70~80%는 이 큰 어금니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큰 어금니가 하나 비면은 밥 먹는 게 정말 불편해질 정도로 씹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어금니는 어떨까요? 뭐 앞니처럼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끊어먹거나 씹는 역할에도 거의 기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치아들의 가운데 쪽에 있기 때문에 치아를 뺐을 때 그 공간을 이용하기는 또 가장 유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작은 어금니를 빼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검사를 해봤더니 큰 어금니가 썩거나 해서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 뭐 작은 어금니 대신에 큰 어금니를 빼도록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살앞니를 당겨서 큰 어금니로 쓰고요. 상태가 안 좋은 송곳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치아의 상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항상 정밀 진단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가장 이익이 큰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교정이 이루어지나요? 이것은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체감으로 대충 아실 텐데요. 일단 처음에 교정장치 붙이면서 치아를 같이 빼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치아를 뺀 공간을 이용해서 일단 틀어진 치아들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치아가 많이 틀어져 있었다면 치아를 이제 배열하기만 해도 대부분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치아가 틀어진 게 별로 없었다면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나서도 많은 공간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럼 이 남은 공간을 방치하느냐? 가끔 교정이 끝날 때 치아 뺀 공간이 남아있는 건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연히 치아를 뺀 공간을 교정이 끝나기 전에 다 없애드립니다. 그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앞니를 뒤로 넣어줄 수 있거든요. 치아가 많이 틀어진 게 아닌데도 치아를 빼고 교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외모적으로 입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이제 많이 넣고자 하는 경우죠. 이렇게 다 교정 계획상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아를 이제 빼서라도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치아를 뺀다는 것이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조건 치아를 빼는 것도 옳지 않지만 또 무조건 치아를 안 빼는 것만이 좋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틀어진 치아는 펴고 싶고 거기다가 입도 많이 나와서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치아는 빼기 싫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펴지기는 하겠지만 앞니가 앞으로 다 뻗어지면서 입은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정용 나사 같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많이 나온 입이 확 들어갈 정도의 효과는 얻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치아 이동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가장 좋은 효과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아를 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그래서 처음 교정 정밀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괜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발치 교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반대로 치아를 빼지 않고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 개발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아를 안 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심하지 않은 부종교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비발치 교정에 대한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